예, 지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초 신년 대담 때 나오셨으니까 이제 벌써 3달 반 만에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전남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동북권 도민 여러분을 이렇게 석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지난 10개월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권에 대해서는 우선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꼭 예타를 통해서 사업이 확보되도록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여수 화태 백야 간 연도 연륙 사업이 국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여수가 동북권이 특히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광양만권은 세계 11번째로 3억 톤 물량을 달성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만권도 해양 물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순천권은 금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 박람회가 또 열리게 돼서 5만 명 이상의 많은 전국적인 방문객이 늘어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박람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일반 도시에서 개최하는 균형 박람회인데요. 우리 동북권 전체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나오신 김에 전남 동북권의 다소 민감한 현안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3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철도, 이른바 그 경전선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달 말에 지사께서 도민들과 함께 직접 이 기차를 타보셨습니다. 목포에서 저 부산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 느림의 미학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떻던가요? 목포에서 가니까 하루에 한 편이 있는데 6시간 33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광속으로 달리는 시대에 가깝게 KTX가 예를 들면은 그렇죠. 서울 광주를 1시간 반에 다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6시간 반이 걸리겠느냐. 그 키로수가 400km가 안 되죠? 거기 키로수는 388km입니다. 그런데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로 돌았을 때 388km인데 이제 앞으로 남해안 철도가 되면은 목포에서 보성 거쳐서 순천 거쳐서 바로 가게 되면 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 2시간이면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원한 간에 백길도 있었습니다. 또 찻길도 있었는데 다 끊어지고 오히려 이제 철도 시대가 됐는데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철도를 2시간대로 다니게 해서 부산에서 순천, 목포까지 2시간대, 부산에서 순천 거쳐서 보성 거쳐서 광주 송정까지 2시간대는 다녀야 물류도 활성화되고 또 관광객도 인적 교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 경전선도 다시 예타를 다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길이 열렸다 봅니다. 꼭 예타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일단 선정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가 다시 그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국회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저도 뭐 대통령님 빼고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함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10억 원의 기본계획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에 예타가 아슬아슬하게 근소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은 아시다시피 화태 백야 우리 남해안 관광 해안도로 1조 사업을 해주면서 경전선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다시 하겠다. 다시 하는데 예타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항목을 더 배점을 높이겠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통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선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철화가 부산에서 순천까지 지금 거의 다 됐거나 예. 일부 하고 있죠. 그럼 순천에서부터 광주 송정까지 예. 이제 하게 되면은 전철화가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철화가 순천에서 보성 거쳐서 광주 송정으로 가는데요. 보성에서 목포까지는 남해안철도입니다. 예. 그 남해안철도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비전철이었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강력히 협의하고 촉구를 해서 예. 그 부분도 전철화 사업을 해주기로 사실상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목포에서 순천까지, 예.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다 전철화 길이 열린 거죠. 예. 첫삽 뜰 때까지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그 다음 내용 공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공군이 농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1,000억대 국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공망 간척지에 주로 어떤 사업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예, 공 이제 도동면에 전라남도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전라남도가 추진한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치는 고흥군에 유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팜밸리가 되면은 이제 고흥군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팜에 대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정말 부담이 많이 된다 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대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는 것을 뒤따라갈 게 아니라 앞서가자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가 됐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1,000억 원 이상의 투입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생산단지뿐만 아니라 청년 보육단지 또 실증단지, 실증연구단지 이렇게 함께 들어서서 그야말로 미래 농업의 전략적인 농업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농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전남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렇게 이제 공이 조성되는데요. 모든 농업을 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식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실증 연구 또 스마트화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다른 농업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면은 요즘에 특히 이제 인력이 많이 딸리는 농업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화 농업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원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이 돼야 되고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 그런 양액 재배도 우리 국산화를 하고 우리 기술로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난방형 아열대 스마트팜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아열대 작물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난방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술 스마트팜의 기술과 또 실증 연구 단지 이런 부분도 하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도 받고 또 벤처 농업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 농업의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대는 큽니다만은 실제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 그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생산 시설의 확충보다는 어떤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그리고 가격 안정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민들의 이런 간절한 호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적절하신 질문을 해주셨고 또 처방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유통구조 개선이랄지 판로를 보장해주는 문제 또 가격 최저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보장해주는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염원이고 또 국가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림식품부 장관이 있을 당시부터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면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다가 제가 이제 도지사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전라남도에 와서도 현재는 최저 가격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을 일정 부분 최소한의 가격은 보장해 주는 제도. 그래서 전라남도가 과거에 비해서 그런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겨울 배추, 겨울 대파, 요즘에 양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이 너무 잘 돼서 지금 과잉 생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양파도 면적은 약간 늘었는데 작황이 워낙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파가 지금 가격이 폭락해서 30% 이상 폭락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그제도 이런 관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저희들도 정부 대책과 발맞춰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 그리고 노지 채소를 사전에 이렇게 격리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사전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하고도 그 부분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만은 결국은 국가가 계약 재배 물량을 농협이랄지 또는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서 계약 재배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물량을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궁극적인 방향은 그 방향인데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예산 당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을 위한 우리 지사님의 약속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제 또한 좀 어려운데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이 통합청사에 들어올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존의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도청 1개국 등이 들어옵니다. 160명 기존 조직에 더해서 신규로 100명 직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총 260명 직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청사가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월 31일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동부청사에 와서 느낀 게 우선 청사가 산림과 산림휴양과 두 개 과가 동부로 배치되면서 제가 민선 7기 와서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사가 좀 비좁고요. 특히 뭐 이제 민원실에 와도 우리 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문화적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부 통합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또 이왕 이런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우리 동부권의 행정적인 소외감을 씻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있게 그렇습니까? 됩니다만은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현재 있는 동부 본부에 있는 직원 이제 이렇게 하고 앞으로 1개국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동부권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이제 260명 정도는 상주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상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수 순천 광양시장님하고 함께 미리 만나서 과열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정공대 부지 선정 방식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대신 좀 과열되지 않도록 절차 기간을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포문을 열고 공고를 하게 되니까 지금 많이 과열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정
예. 또 애향심 이런 부분도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예. 하지만은 동북권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그러죠. 낼 수 예. 있도록 또 이 동북권 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국제 컨벤션 센터도 예. 건립이 돼야 되고 예, 예.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거든요. 예. 그럼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 해양수산 분야에 해양환경공단이랄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랄지 한국해양조사협회랄지 또 필요하다면 환경 분야 어떤 공공기관까지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함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동부통합청사에 너무 그렇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기대가 크니까 그만큼 과열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 후보지를 살펴보면은 여수의 율촌, 순천의 신대, 그리고 광양의 도청마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근 여수시하고 광양시가 평가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면서 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는 일단 기존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남도의 어떤 기본 방침, 평가 기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 풀을 200명을 만들었거든요. 200명 한정 공대 부지 선정 방식에 의해서 200명을 만들고 도는 일체 관여를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의 예. 그런 평가 선정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명령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관계자들이 와서 그 기준위원회 평가 기준을 만든 기준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기준위원회에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양과 여수시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차원의 항목이 빠져 있다. 또 행정 수요를 감안하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이걸 빼주십시오 하면은 객관적인 선정이 된다고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을 도지사 직접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선정위원회 기준 선정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검토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의 기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큰 틀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큰 틀의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다만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외부로 그 부분은 이렇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큰 항목이 있고 이제 적은 항목이 있고 이런 정도는 공개가 돼 있는데 세부적인 평가 기준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평가 기준에 기준위원회에 요청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안 되죠. 우리 뜻이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여수에서 말하는 것, 광양시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반영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통합 청사 건립, 저도 이제 이 지역 주민으로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지 선정이라는 첫걸음부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통합청사입니다. 통합청사가 오히려 지역민의 민심 통합을 해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사님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의 동부권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앞서가고 또 부러워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랭킹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관광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 동부권의 여수, 광양, 순천은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또 발전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부권 통합청사 아닙니까? 말이 통합청사니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면은 앞으로 선정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2청사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너지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공간에 대한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인 논의로 보다 많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